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송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의원을 대선 러닝메이트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상원의원으로 현재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아계 흑인 여성 상원의원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자메이칸 출신 이민자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흑인과 아시안의 혈통을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정당 부통령 후보에 흑인 여성이 지명된 것은 해리스 의원이 처음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12일 최초의 흑인 여성 후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흑인과 여성 지지층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바이든 후보와 첨예하게 맞붙으며 바이든 저격수의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당내 경선 TV토론 과정에서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공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해리스는 바이든에게 아주 무례했던 사람이다. 난 펜스가 훨씬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옳은 것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는 성추의 실적이 해리스를 선택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A life-changing election for this nation. And the choice we make this November is going to decide the future of America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I had a great choice, great opportunities. I had a great choice, but I have no doubt that I picked the right person to join me as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s Senator Kamala Harris. 해리스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은 미국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다며 그를 우리의 최고 사령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Thank you, Joe. Thank you, Joe. As I said, Joe, when you called me, I am incredibly honored by this responsibility, and I'm ready to get to work. I am ready to get to work. 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지목되기 이전부터 10여 명의 후보 중 유력 후보로 지명됐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되자 조 바이든 후보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로이 블런트 상원 의원은 카말라 해리스 의원과 투표의 방향이 같진 않지만 그녀는 똑똑하고 강인하다며 그녀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러닝메이트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카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과 스테이시 에브람스 조지아주 정치인은 후보로 거론됐던 것이 영광스럽다면서 바이든의 선거 운동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의 일부 선거 캠프원들은 러닝메이트로 해리스 의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색인종 차별 해소를 위한 스쿨버스 운행에 대한 바이든의 의견에 대해 해리스 의원이 반대했던 사실에 대해 일부 선거 캠프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TV토론 이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중도 사퇴설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중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공식 지명됩니다. 또 카말라 해리스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는 10월 7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은 11월 대선 직전 각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는 중요 무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귀넷 슈피리어 법원의 로라 테이트 판사가 지난 7일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소송 관련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기수 전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승소와 패소를 떠나 애틀랜타 한인회와 시민회 소위층 모두 애틀랜타 한인사회 화합 차원에서 봉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34대 애틀랜타 한인회 선거관리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승소와 패소를 떠나서 모든 일들을 화합 차원에서 봉합하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애틀랜타 한인 사회를 위하여 부단히 일로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관련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선관위가 일찍 해체되어 선관위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선관위 해단은 선관위원장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회칙에 보면은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한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회칙을 잘 못 보신 그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날 바로 해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후에는 거기에 인볼브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 관련 김일홍 전 한인회장을 비롯해 피고 측은 내일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과정에 관한 이야기와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실업수당을 $400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중 $300만 보장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실업수당 $40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백악관 관계자들은 해당 정책을 일부 재조정했다며 이 중 $300만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400 중 $300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100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주정부가 $100를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주정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주정부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100의 추가적인 실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출은 늘었는데 세수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조지아주도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크게 감축한 바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다음 주나 2주 후부터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BC는 노동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주정부가 새로운 지급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한 달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 정책에 관련된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경기부양법안 협상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에 대해 협상 재개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협상 재개 관련해 접근했지만 아직도 백악관 측이 예산 규모나 내용에 대해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주 초에 예산 규모를 올릴 의사가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얼마까지 올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규모에 대해 $3.4조 달러를 주장하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1조 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1조 달러를 낮출 의사가 있으니 백악관 측도 $1조 달러를 올려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사를 이전부터 표했으나 백악관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정부 지원과 실업수당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문제를 겪는 주 정부들에게 1조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 측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정 문제를 겪고 있던 주 정부들에게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에서도 민주당 측은 600달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 측은 더욱 낮은 액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미 휴정에 들어갔으며 상원은 휴정을 하지 않고 이번 주에도 회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미 워싱턴 DC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4대 메이저 골프 대회 중 하나인 어거스타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후원자나 게스트 없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마스터스 토너먼트 입장권 소유자는 내년에 열리는 대회에서 동일 입장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12일 오후 4시 9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34만 1,697명, 누적 사망자는 16만 8,63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4,51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504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주별 신규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2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2만 6,153명, 누적 사망자는 4,4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가 3,66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140명, 누적 사망자는 455명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685명, 누적 사망자는 275명입니다. 디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485명, 누적 사망자는 247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